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본 영상 끝으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집에 가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 주식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을 수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증시와 지수는 미국 증시, 나스닥하고 S&P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해당이 되진 않죠. 지금 보시면 세계 증시 분위기는 뭐 그냥 차분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소식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반응들이 이렇게 차분합니다. 유럽 증시 막 급등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답답한 뭐 그런 흐름 그런 흐름 지켜나가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뭐 물론 강한 증시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증시 같이 중국 증시들 어젯밤 구리 가격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들도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보였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젯밤에 발표가 된 FOMC 의사록의 내용이 매파적이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주춤주춤합니다. 어쨌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 잘 올라가고 있긴 하다. 아직도 낙관적이다. 여기서 뭐 방향이 전환된다거나 이런 위기 신호가 아직까지는 등장한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대응은 이제 눌림시 매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눌림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오냐 마냐 정도에서 지금 간질간질하게 지금 이제 뭐 재채기가 나올랑말랑한 그런 기분으로 세계 증시가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엔비디아 실적 말고는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뭐 차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증시가 개장될 텐데, 잠시 후 미국 증시 개장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과 S&P가 이제 상승 출발을 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응이 비교적 좀 차분하긴 하죠, 시장이요. 나스닥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다고 해서 막 대폭등할 수 있을지는 일단 조금 물음표 마크를 찍어두고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그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은 대부분 이렇게 달러 약세, 달러 강세, 아시아 주요국 통화들 약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근데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원달러 환율은 이 막 시원하게 오르고 그러진 못했는데, 왜냐하면 위쪽에 이렇게 저항 추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추세선 때문에 시원하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통화들은 일단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것은 일본 증시인데, 일본 증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뭐 위기 이런 건 없다고요.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올라가겠다란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자리는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니케이 지수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3중 고점형 이런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 중일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재수 없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꺾여 버린다면은 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좀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중국 증시는 이제 조금 좀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레벨업 했던 자리 다시 다 되돌리면서 지난번 상승이 오버슈팅이었구나 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지지선 오늘 붕괴를 시키면서 일단 가격 조정이 더 깊어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오버슈팅으로 일단 드러났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일부러 한번 더 올려쳤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에너지가 더 강해져서 조금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 혹은 중국 증시는 지난번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몇 달 동안. 이거에 대한 큰 되돌림도 솔직히 기대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구리 가격을 좀 잘 보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어젯밤에 5% 급락하고 막 그런 것도 좀 눈여겨 좀 봐야 할 우리가 이상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세계 증시 물가지표 등을 확인하면서, 미국 물가지표 등을 확인하면서 낙관론으로 각종 원자재들이 다 오르고 중국 증시도 많이 수혜를 받는데, 지금 그 대표적으로 가장 강하던 구리라든가 중국 증시가 이제 슬슬 이렇게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 타이밍을 좀 재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꺾인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없긴 한데, 근데 중국 증시 하방 투자 타이밍을 조금 좀 재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강세장이니까, 아직까지 얘가 강하긴 강하니까 한 번쯤 위쪽으로 더 꿈틀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중국 증시 하방을 진입을 해볼까, 일단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정도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하고 이런 거 좀 볼게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답답한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각자 제 갈 길 갔습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름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걔네들 덕분에 일단 급락은 면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냥 답답한 구간에 있죠. 이거 방향성 알 수 없는 겁니다. 위쪽으로도 제한적, 아래쪽으로도 제한적. 근데 분명히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방 경직성을 일단 아래 꼬리를 이게 2번 연속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그 매수세 일단 잘 빠지지 않으려는 생각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위쪽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증시는 어떤 세계 증시 낙관론, 금리나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하는 편인데, 보시다시피 5일선도 지금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5일선 못 넘어간 지 3거래일째예요. 그죠? 좀 힘이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조하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고요. 코스닥 약세도 그냥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방 보시는 분들 계속 들고 갈 수 있죠. 이 지난 급락에 대한 피로감을 기간 조정으로 푼 겁니다. 이거 또 다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좀 주의해야 됩니다. 코스닥은요. 그리고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걸쳤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여기서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달러를 당장 팔아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소 5일선 정도는 붕괴시키고 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위로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달러를 조금 더 들고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추세선 상단에 맞춰서 지금 3거래일째 못 올랐기 때문에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게 조금 뭐 정석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분명히 5일선도 안 깨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위쪽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이긴 하니 달러 더 들고 가는 거는 일단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요. 5일선은 오늘 밤에 일단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힘이 없죠. 독일 증시하고 엔비디아는 별 상관이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근데 분위기는 좋으니까 조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답답한 구간 안에서 지금 고민 중인 거죠. 가격 조정이 깊게 이어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경계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이후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가격 조정 혹은 뭐 추세적인 뭐 그런 거, 추세적인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살짝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눌림시 매수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정석인데 청개구리적인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못 가니까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낙관론을 다시 한번 좀 점화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채권 선물의 움직임이나 달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왜냐? 미국 증시가 아직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는 일단 장 초반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어쩔지 일단 보자고요. 근데 하여튼 미국 증시 나스닥은 특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수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강한 거는 문제가 없죠. 하여튼 더 올라갈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구리 가격 그죠?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가 한 번에 죽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외봉으로 죽진 않을 거고, 이쪽에서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를 만들어냈고 한 번쯤 더 올라가면서 또 다른 고점 덩어리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하방 진입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여기 정도로 가볍게 좀 짧게 끝낼까 하고요.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집에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